우리 동남보건대 학생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코로나 가운데서 잘 지내셨는지요? 자, 이제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학기 이제 수업하는 시간이 2주간 정도 남았고 나머지 기말고사로 이어질 것 같은데, 자, 오늘 11챕터를 부지런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챕터에서 우리가 이 콘텐츠는 11챕터를 보면 여기 지역사회복지운동과 주민참여예요. 그래서 지역사회복지운동하고 주민참여하고 두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그 콘텐츠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역사회복지운동이 뭐냐, 그 다음에 주민참여라고 하는 것은 뭐냐, 또 주민참여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시민운동, 시민운동과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지역사회복지운동의 개념 및 필요성에서 지역사회복지운동이에요. 여기 보면 운동. 운동하면 뭔가 역동적인 거죠. 뭔가 으쌰으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그런 활동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역사회복지운동의 개념을 보면, 지역사회복지운동은 지역사회복지의 운동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용어로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해서 수단적 노력으로서의 다양한 사회운동을 의미한다. 자, 운동이니까 그러니까 지역사회복지 플러스 운동이다. 요걸 개념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운동은 무엇보다 주민의 참여가 전제돼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사회 욕구와 문제인식에 있어서 주민 입장에서 변화를 요구하는 운동이라 정의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지역사회복지운동은 주민 참여가 있어야지, 주민도 참여 안 하는데 한 서너 명이서 뭐 지역사회복지운동한다고 으쌰으쌰 하고 있으면 또 그것도 참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주민이 참여가 당연히 전제되어야 하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운동을 할 때에 그 지역사회의 어떤 이슈나 문제점을 가지고 뭐 운동을 해야지, 뭐 전혀 상관없는 뭐 외국 거 가지고 뭐 운동하고 그러면은 그것도 또 웃기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지역사회복지운동에는 여기 지역사회 욕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주민 입장에서 변화를 요구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복지운동과 유사한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회운동이에요. 그래서 소셜 무브먼트, 이거 사회운동인데 특정 집단이 기존의 사회 구조와 제도를 변화하고 개선시키기 위한 행동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사회운동하고 좀 유사한 개념인데, 특정 집단이 기존의 사회 구조와 제도를 바꿔야 되겠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회 제도와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운동을 해가지고 뭐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것을 그 어떤 파워로, 운동으로 인해서 변화시키고 개혁시키는 그러한 것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운동이 있어요. 이 시민운동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시민들의 의지를 사회에 요구하고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자, 시민들이 말 그대로 시민운동이니까 시민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근데 강제 동원하는 거 아니고,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누가 뭐 억울하게 죽었다. 그러면 뭐 거기다가 뭐 빈소 하나 차려놓고 시민들이 다 나와서 무슨 하고 그걸 가지고 뭐 운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걸 개선이 돼야 되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시민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사회운동은 사회 구조와 제도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민운동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어떤 시민들의 의지를 사회에다가 요구하는 거죠. 요게 이제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시민 사회운동이 있어요. 아까는 시민운동 있고 사회운동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시민 사회운동이다. 시민운동과 사회운동을 합성해 부르는 것이에요. 이 개념도 결국은 주민, 시민 등이 대중이 참여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회개혁을 위해서 조직적으로 시민운동과 사회운동의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사회운동의 연속적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자, 다시 말하면 사회운동이 좀 커지는 거예요. 사회운동이 더 시민들과 더불어서 함께 가니까는 더 이렇게 뭐 조직이 좀 더 활성화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복지운동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 사회복지 정책 결정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자, 사회복지 정책 결정에서 이 정책을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책상에서 하잖아요. 뭐 그 사람들이 뭐 현지에서 뭐 이렇게 그거 다 들어보고 실무 입장에서 이거 어떤 펼치는 게 아니야. 뭐 그림을 그리더라도 지들이 책상에서 자대고 이렇게 막 그려가지고 뭐 여기는 지역 무슨 지역 막 이렇게 하지. 그러나 막상 그쪽에 와서 현장을 둘러보면서 아, 이 지역은 여기를 포함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이렇게 뭐 제도를 이렇게 거기 만들고 지역을 구분하면은 참 좋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지 생각대로 그냥 자대고 그러면 거기가 뭐 거기는 무슨 지역이고 뭐 지역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사회복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하기 전에 지역사회 복지 운동을 해야 아, 저긴 저러니까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또 그 뜨끔해서 제대로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자대고 막 그리는 거고.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 운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사회 조직의 활성화. 그러니까 지역사회를 조직을 하는데 조직이 운동다라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조직이 뭐 있는지 없는지 그 조직이 무슨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습게 보여. 그러니까는 조직을 해놓고 그냥 한번 운동을 한번 시끌벅적하게 해야 어우 이런 게 있구나 막 이렇게 해서 PR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활성화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민의 권리의식을 제고한다. 지역사회 운동을 통해서 주민들이 권리가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 주민들이. 이게 이렇게 꼭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사람들은 말이야 그냥 이런 어떤 조직이 있고 그러면 이게 그냥 쫙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뭐 그냥 있는 걸 과시하고 뭐 우리가 이렇다 그러고 막 일부러 막 그냥 크게 막 운동을 해버리고 막 그런 낭비 쓰잘데없는 그런 것들을 주민의 권리의식 제고다. 이런 의미, 그런 의미예요. 권리. 그 우리가 우리 지역은 이래. 주민들이 이 정도야. 파워 있어. 이런 권리를 나타나기 위해서 지역사회 운동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꼭 내가 볼 때는 뭐 필요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요건 주민의 권리 의식이 제고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특성과 주체예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성하면 뭐예요? 특별한 성질이죠. 그래서 특성,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지역사회복지운동이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사회 지역이 불편해. 그래서 불리해.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그러면 뭉쳐서 운동을 해야지. 그러면 불이익을 당하지를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의식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이다. 자, 그러면 의식적이다 이 말은 뭐예요? 가만히 있어갖고 조용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의식이 있고 뭐 행사가 있고 이렇게 해서 뭐 과시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우리 지역사회복지 운동이다 그러면 지역사회가 우리는 이래 까불지 말어. 우리는 이 정도야. 어떤 이런 파워게임이 바로 지역사회복지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주 제대로 이해를 하시는 거로 알겠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볼 때 시민운동과 그 맥을 같이 하여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사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쓰레기장을 짓겠다. 자, 그러면 지역 주민이 한두 명 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지역 전체가 다 나와서 쓰레기장 반대 막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주민 결국은 이 운동하는 건 뭐예요? 지역 사회의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목적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와서 우리 지역에 와서 대형 쓰레기장을 짓겠다. 그러면은 그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쓰레기장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지역사회 운동.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하는 특징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화장터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좀 화장터가 부족하니까 화장터가 많이 필요한데 그 지역에다가 화장터를 하나, 서울시에서 제일 큰 화장터를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지역사회 운동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아니, 왜 해? 화장터 필요한데. 아니, 그 남의 지역은 괜찮고, 자기 지역은 안 되고, 그러면 어디 뭐 공중에다가 짓까? 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 지역사회 운동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역사회 운동을 누가 해요? 그걸 주장을 누가 합니까? 국회의원이 합니까? 누가 해? 주민이? 에이, 사회복지사가 해야지. 사회복지사는 동원권이 있잖아. 그 지역 주민 동원권. 이건 대한민국의 지역 주민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은 사회복지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그 일을 해야지. 그거 하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 아니야. 지역사회복지 운동. 사회복지사가 이 지역사회 운동을 다른 말로 사회행동이라 그래. 사회행동을 쉽게 말하면 데모야.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데모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 국가가.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에게만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200개 자격증 중에서 사회복지사만 유일하게 데모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역 주민을 동원해서 그들을 동원을 통해서 그들에게 목표를 주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회행동을 하는 거잖아. 사회행동이 뭐야? 데모잖아. 그래서 사회행동을 통해서 결국은 이 지역 주민들의 원하는 대로 그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복지사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사회복지사지 대통령 안 해. 사회복지사가 더 끝발이 있는데 뭐 대통령보다. 자, 그래서 이게 보면 이렇게 지역 사회복지 운동, 국회의원이 하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은 지역 주민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그냥 뭐 경찰이 하는 것도 아니지. 누가 해? 그러면 구청장이 오나? 구청장은 지역 주민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오직 대한민국에서 제일 파워 있는 자격증, 사회복지사 2급. 네. 그걸 여러분들이 따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 아니요? 어리버리를 해갖고는 그거 따갖고 뭐가 뭔지도 몰라요. 그거 따갖고 평생 운동도 못하고 그냥 취직이나 하고 돈이나 받고 끝나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역사회복지 운동의 특성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 운동의 주체가 누구냐? 지역이 주체가 누구예요? 지역사회복지 운동을 하는 주체. 그 주체가 여기 있잖아. 지역사회활동가야. 지역사회활동가가 정확히 말하면 누구야? 그렇지. 사회복지사지. 지역 안에 있는 사회복지사. 얼마나 파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전문가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지역사회 활동가도 있지만 지역사회 활동가는 지역 주민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안 줬어. 사회복지사에게만 준 거야. 그래서 사회복지사를 끼고 해야지 사회복지사 안 끼면 아무것도 못해. 자, 그래서 사회복지 전문가가 주체다. 운동의 주체.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실제적으로 지역 주민을 동원하고 그들에게 목표를 주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회 행동을 해야 되잖아. 그럼 사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 머리에 떼 둘러야지. 손가락 깨물어야지. 투쟁이라고 써야지. 그리고 따라오시오 하고 청와대로 가야지. 예? 국회로 가야지. 예? 시장으로 가야지. 막 나가야지. 이게 이런 파워.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복지 전문가다. 사회복지 또 실무자. 이게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사회복지사여지만 가능한 거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딱 따는 순간에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리더자야.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나밖에 없다. 그러니 그 지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지.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그 지역의 유지예요, 유지. 그래서 그 지역에 어떤 회의를 할 때 사회복지사를 빼고 하면은 그거는 아니요. 지들끼리 온 거요. 지역의 유지를 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회복지사라는 자격증을 받는 순간에 여러분의 자존감은 굉장히 파워 있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구청장보다 더 높아요. 시장보다 더 높아. 대통령보다도 더 높다니까. 그 대통령은 국민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전시 때만 동원할 수 있잖아. 근데 사회복지사는 내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내 지역이니까 내가 대한민국 국민도 동원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해. 대통령보다 더 훌륭하지. 그 대통령 할 거냐 사회복지사 할 거냐 그러면 사회복지사 오지. 대통령은 또 이쪽이 잘 하다가 또 끝에 가면 또 큰 집에도 가야 되잖아. 잘못하면. 근데 사회복지사는 잘 안 가잖아. 또 얼마나 좋아. 자, 그래서 사회복지 실무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지역사회 주민과 지역사회복지 이용자예요. 자, 이 사람들은 이제 사회복지사가 주체가 돼서 주동이 돼서 맨 앞에 대모대를 이끌고 가는 지휘자가 돼서 그 대모대는 누구야? 여기 지역사회 주민이지.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이 지역 주민을 내가 이끌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자격을 국가가 줬다 이거예요. 사회복지사 몇 급에게? 2급에게. 대단한 거예요. 뭐 1급이나 2급이나 다 거기서 거기지만.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 운동의 접근 방법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 운동이에요. 자, 그래서 외부 자극을 통한 조직화. 그러니까 외부 자극을 통한 조직화라는 것은 뭐냐면 저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왔네? 자극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시청에서 우리 지역에다가 쓰레기장을 짓겠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뭐야? 외부에서 들어온 거지. 그죠? 우리 지역에. 자극이 됐잖아. 자극이 됐으니까 조직을 해야 되잖아. 그죠? 또 가만히 있는데 오늘 경기도가 좀 하더니 뭐 화장터를 정했다나. 그래서 어디 정했나 했더니 우리 지역에다가 정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누가 동원을 시켜야 돼? 국회의원이 동원시키나? 사회복지사밖에 동원시킬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는 지역 주민 동원권이 있잖아. 주민을 동원할 수 있잖아. 또 가서 우리가 이거를 하면 이렇게 여기다 쓰레기장이 오면 되겠냐? 이걸 누가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사가 해야지. 그리고 또 그 대모대를 이끌고 가는 주체가 누구예요? 사회복지사야지. 엉뚱한 주민에다가는 그걸 깜방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사회복지사는 그걸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지만 아무나 그때 앞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야 되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자존감이 살아나요? 자존감이 살아나지.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중심의 일상활동. 프로그램 중심의 일상활동이 또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 운동이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아니면 종합사회복지가 아니라 이런 데서 지역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그 프로그램을 참석시키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일 또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상적인 주민 모임이야. 일상적인 주민 모임도 이거 사회복지사고 관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회복지사는 직장에 가서 직장에서 뭐 내가 이렇게 뭐 직장에서 그냥 월급이나 받고 그런 사회복지사로만 생각을 하면 착각하는 겁니다.
예. 그런 사회복지사는 그거 직장 돈 벌기 위한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한 사회복지사지 진정으로 사회복지를 위한 사회복지사가 아니지. 그러니까는 사회복지사 따가지고 취직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내가 취직도 취직이지만 취직을 하는 동시에 나는 이 지역 전체를 내가 함께 해야 될 책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제도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제도가 이 제도가 안 좋다. 제도가 안 좋아. 그럼 제도가 안 좋으면 그 제도의 변화를 위해서 그 제도를 태클을 걸고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지역 주민을 동원하고 그들에게 목표를 주고 제도를 바꾸기 위한 사회 행동을 하고 데모지. 그 데모를 통해서 결국은 여러분의 목적을 이루어내는 그 역할을 사회복지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데모도요. 이게 저 대학생들이 하는 게 아니요. 이 데모도 사회복지사가 해야지 되는 거지. 사회복지사가. 뭐 데모를 그냥 아무나 하는 거, 다 아무나 데모하는 자격 준 게 아니요.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서 운동하는 것이 그게 사회행동, 즉 사회운동이지. 자, 그래서 제도 변화에 제도 변화. 예를 들면, 이거 노인 장기 요양기관 제도라는 것이, 이게 좀 불편하다. 이거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나가야지. 예를 들어서 이 제도를 변화를 위한 노력이잖아. 자, 그 다음에 또 이슈 중심의 지역사회복지운동이야. 이슈 중심. 자, 이슈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그때 당시에 가장 이게 공통적인 어떤 사회 문제, 이것을 우리가 이슈라고 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슈 중심의 지역사회복지운동은 지역사회를 근거로 하기보다는 특정 사회복지 문제나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슈를 중심으로 시민운동 차원에서 접근하는 사회복지운동으로 1990년대 이후 다양한 방향에서 발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슈 중심이야. 이슈 중심. 자, 그 다음에 최근에는 시민운동과 사회복지계의 연대 활동으로 이슈 중심의 지역사회복지운동이 확장되고 있다. 구체화되어 가면서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돼서 복지 입법들을 개정하거나 복지 입법들의 실현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추세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사람이 음주를 먹고 어린아이를 쳤다 이거야. 자, 그러면 이건 음주를 먹고 어린아이를 쳤으니 요즘에 지금 태어나는 어린아이의 몇 살까지 살아요? 요즘에 태어난 아이들이. 요즘에 태어난 아이들이 주 몇 살까지 사는 아이들이 150. 아이고, 벌써 그 옛날 소리를. 여러분이 120이지. 요즘에 태어난 애들은 150살을 사는 애들이야. 그 150살을 사는 아이들을 갖다가 죽여보려고 술 먹고 막 음주운전해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술 먹고 운전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그냥 큰 집에다 다 갖다가 잠을 재우자. 뭐 이렇게 해버리고. 그래서 그냥 아예 무슨 뭐 김영란법.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무슨 아이들 스쿨존에서 하는 그 무슨 법이. 무슨 민식이법. 맞아. 민식이법 이런 거 이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슈 중심의 지역 사회 복지 운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민식이법.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또 지역 사회 복지 운동의 과정을 보겠습니다. 그 과정에는 첫째 예비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비 단계에서 민중화 단계로 가는 거예요. 예비를 잘 준비해가지고 그다음 민중화 단계로 가고, 그 다음에 형식화, 조직화 단계로 가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그리고 또 제도화 단계까지 가요. 제도를 만들어 내버리는 거예요. 아예. 자,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활성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활성화 방법은 첫째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주체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 사회 내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동체 의식 강화와 주민의 역량 강화. 네 번째는 최종 목적은 제도 정립이 최종 목적이고 지역사회 자원 활용이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 실천가들의 활동이 요구되면서 마지막 시민운동과 연대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 장 들어가겠습니다.